비가 그치지 않고 밤새도록 창문을 두드렸다.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한옥마을, 우리 집이었다. 집안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듯 비 내리는 소리가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었다. 아버지, 박동현 씨는 항상 무뚝뚝한 분이셨다. 48세, 나무를 다루는 장인이라 손은 거칠었지만 그 눈빛은 언제나 강렬했다. 어머니, 김은정 씨는 친정집인 대구에 다녀가셨고 동생 지우와 하늘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렇게 우리 둘만 남아 작은 청자주 한 병을 나누고 있었다. 벽난로에서 타오르는 불빛은 어두운 나무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었다. 나는 20살이 된 지 얼마 안 된 박서연이다. 긴 생머리는 반쯤 풀어 헤쳐져 있었고 붉은 실크 잠옷이 은은하게 몸에 감겼다. 발끝에는 부드러운 벨벳 소재의 슬리퍼가 살짝 보였다. 아버지는 늘 그렇듯 말수가 적었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다. 와인잔을 채우며 서연아, 한 잔 더 마실래?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술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몸이 조금씩 풀렸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큰 손이 내 허벅지 위에 살짝 올려졌다. 비단 잠옷 끝자락 아래 드러난 살갗에 닿은 손길은 묘하게 따뜻하면서도 위험한 느낌이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천천히 원을 그리며 등줄기를 따라 오싹한 전율이 흘렀다. 불꽃 소리와 빗방울 소리가 멀어지고 내 귀에는 심장 박동만 들렸다. 아버지, 뒷술에서 나오는 말은 떨렸고 아버지는 내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 속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들이 어른거렸다. 욕망과 연약함이 뒤섞인 위험한 빛깔이었다. 그의 손은 조금씩 더 위로 올라갔고 나는 숨을 삼켰다. 서연아, 넌 언제나 내 특별한 딸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마치 오랫동안 감춰왔던 비밀을 꺼내는 듯했다. 내 마음은 사랑과 혼란,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흥분 사이를 오갔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시간이 멈춘 듯했다. 바깥 세상은 폭풍우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춥지, 아버지가 속삭였고 숨결이 내 뺨에 닿았다. 나는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손길은 뜻밖에도 위안이 되었다. 실크 잠옷 사이로 전해지는 열기는 내 피부를 간지럽혔다. 아버지, 나는 다시 속삭였지만 말은 폭풍우 소리에 묻혔다. 그는 고개를 기울여 귓가에 숨을 내쉬며 담담하게 말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내 작은 서연아. 그의 손가락이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흐트렸다. 우리는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다. 낡은 나무 바닥이 삐걱거릴 때마다 나는 숨을 죽였다. 하지만 집안은 고요했고 빗소리만이 우리를 감쌌다. 아버지의 방은 오래된 나무 냄새와 흙내음이 어우러져 있었다. 차가운 침대 시트에 누웠을 때 그의 온기가 금세 퍼져왔다. 그의 손은 의외로 부드러웠고 내 어깨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괜찮니?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이 내 몸을 더듬으며 따뜻함과 결단력으로 나를 감쌌다. 그의 입술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가며 남긴 촉촉한 입맞춤에 나는 숨이 멎을 듯했다. 밖에서는 폭풍이 더욱 거세졌고 번개가 방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 순간 우리는 오직 서로만 존재했다. 세상의 모든 고민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뜨거운 욕망만이 남았다. 그 밤, 나는 알았다.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내 안 어딘가에서는 이 금지된 감정이 가져올 미래가 궁금해져 견딜 수 없었다. 서연아, 이건 비밀이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집 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발소리에 우리 둘 다 얼어붙었다. 무언가, 아니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창밖의 발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순간적으로 아버지의 손이 내 허벅지에서 떨어졌고 우리 둘은 숨을 죽인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안동의 고즈넉한 밤,
시골 마을에서 이런 소리는 너무도 낯설었다. 누구지? 내가 속삭였지만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몸 전체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나는 얇은 실크 잠옷 위로 흐르는 땀을 느꼈다. 가느다란 어깨가 떨리고 발끝의 벨벳 슬리퍼가 차가운 나무 바닥에 닿았다. 그의 커다란 손이 내 허리를 살며시 감싸며 가만히 있어 라고만 말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밖에서는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 바람 소리와 비 내리는 소리 사이로 누군가 집 앞에 다가오는 듯 했다. 도둑인가? 내 마음은 공포와 호기심으로 뒤섞였다. 아버지는 침착하게 불빛을 끄고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의 등 뒤에 서서 나는 조용히 숨을 죽였다. 창문 밖에는 희미한 그림자가 스치고 한 줄기 번개가 그 모습을 잠시 드러냈다. 그 그림자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바로 우리 마을 이웃 이준호 아저씨였다. 그는 늘 술 냄새가 진동하는 사람이었고 밤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다. 준호 아저씨, 내가 작게 불렀다. 그의 얼굴은 비에 젖어 번들거렸고 눈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박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아버지는 조용히 문을 열고 준호를 안으로 들였다. 나는 숨죽인 채 그들의 대화를 듣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준호야, 아버지는 단호하게 물었고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마을 밖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 우리 농장 근처를 배회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다. 누가 그럴까요? 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떴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가족이 몰래 감추고 싶었던 이 은밀한 밤, 외부의 위협이 찾아오고 있었다는 현실이 갑자기 무겁게 다가왔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보호 본능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아, 오늘은 내 방에서 자야겠다.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다시 내 허리를 감싸며 작은 농담을 던졌다. 내가 지키니까 괜히 나한테 아빠가 무섭다고 하지 마라. 알겠지? 나는 그 말에 살짝 웃었지만 웃음 뒤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의 방 안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숨소리가 이상하게도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무언가 커다란 비밀이 우리 가족을 덮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아마도 이번 폭풍 후보다 더 거세게 몰아칠 것만 같았다. 비 오는 밤, 아버지 방 앞에서 나는 멈춰섰다. 나무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깊은 숨소리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다독였다. 실크 잠옷은 밤 공기에 살짝 달라붙었고 발끝에 감긴 벨벳 슬리퍼가 조용히 바닥을 스쳤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서연아, 들어와. 아버지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나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은 은은한 벽난로 불빛이 깜박이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아버지는 나지막이 웃으며 여기 앉아라고 손짓했다. 나는 그 앞에 앉아 그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짙은 눈썹 아래 깊게 패인 눈가, 굵은 수염 사이로 드러나는 입술, 그리고 그가 평소 자주 쓰던 낡은 가죽 팔찌가 손목에 감겨 있었다. 준호가 말한 그 사람, 누굴까?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지는 잠시 뜸을 들인 뒤 아마도 옛날 일과 관련된 사람일 거다. 우리 가족에겐 절대 알려선 안 되는 일이지.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고 살짝 떨렸다. 그 순간 번개가 또 한 번 빛나며 방 안을 순간 환하게 밝혔다. 그 빛 아래 아버지 얼굴이 더욱 선명해졌고 그 눈빛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되살리는 듯 했다. 나는 입가에 살짝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는 정말 비밀이 많으시네요. 라고 농담을 던졌다. 아버지는 그 말에 살짝 웃으며 그래, 내 인생이 드라마보다 더 복잡하지 라고 대답했다. 그때 문 밖에서 갑자기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깜짝 놀라 일어섰고
아버지도 긴장한 듯 몸을 일으켰다. 또 누군가 온 거야. 내가 속삭였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아마 바람 소리일 거다. 안심해라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다. 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와 동생들이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평범한 일상을 약속하는 듯 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거짓처럼 느껴졌다. 서연아, 내일은 농장에 가서 일을 도울 거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아버지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나는 답하며 마음 한편에 묵직한 무언가가 자리 잡는 걸 느꼈다. 방 안의 따뜻한 공기 속에서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위협도, 금지된 감정도 잊은 채 단지 아버지와 딸일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고 우리 안의 비밀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햇살이 부드럽게 한옥 창문을 스며들던 아침, 나는 빨간 꽃무늬가 수놓인 저고리에 짙은 네이비 치마를 입고 있었다. 발끝에는 살짝 굽이는 전통 단화를 신었고 귀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가 반짝였다. 농장 일에 나서기 전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묶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아버지 박동현 씨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로 분주했다. 그의 셔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거쳐 있었고 거친 손은 맛깔스러운 된장국 그릇을 정성스레 놓았다. 서연아, 오늘은 내가 울타리 수리를 배워야겠다. 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아버지애라고 답했다. 밖으로 나서자 신선한 공기와 함께 논과 밭에서 피어오르는 흙내음이 코끝을 스쳤다. 하늘은 맑았고 멀리 산자락은 푸르게 빛났다. 울타리 앞에 선 나는 아버지가 건네준 낡은 망치를 손에 쥐었다. 그의 큰 손이 내 손을 잡아 망치를 제대로 쥐는 법을 알려주었다. 힘은 이렇게 줘야 한다. 서연아, 그가 말하며 내 손가락 사이로 살짝 스치는 감촉에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그의 팔이 내 몸에 닿을 때마다 묘한 전율이 흘렀다. 아버지, 이렇게 힘줘도 괜찮나요? 손이 아플 것 같아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는 그럼 단단해져야 농장도 지킬 수 있지 라고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그의 미소는 무뚝뚝한 얼굴과는 달리 따뜻했고 나는 그 미소에 마음이 녹는 듯했다. 일을 하다 잠시 쉬는 시간, 나는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들판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벼 이삭들이 금빛 물결처럼 출렁이고 있었다. 서연아,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니? 그의 물음에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라고 답했다. 아버지는 깊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 제일 중요하다. 마음이 강해야 인생도 버틸 수 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알 수 없는 결의가 생겼다. 그리고 그 순간 들판 한쪽에서 먼지 구름이 일어나는 게 보였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저기, 누굴까요? 내가 궁금해하며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마 마을 사람이겠지. 하지만 경계는 늦추지 말자라고 답했다. 나는 그 말에 긴장하며 손에 쥔 망치를 꼭 잡았다. 그렇게 평화로운 아침도 어딘가 모르게 긴장감이 감도는 하루의 시작이었다. 오늘은 분명히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만 같았다. 따스한 햇살이 논밭을 가득 메운 오후, 나는 한복 저고리 위에 연한 회색 조끼를 걸쳤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발에는 검은 고무장화를 신었다. 손에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마을 가게로 향하는 길이었다. 바람결에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소들 울음소리가 평화로웠다. 길 양옆으로 펼쳐진 푸른 들판은 어느새 가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가게에 들어서자 주인 아주머니가 밝게 인사했다. 서연아, 오늘은 뭐 좀 사가려나? 나는 웃으며 네, 엄마가 부탁하신 된장과 고추장 좀 사러 왔어요. 라고 말했다. 가게 안은 오래된 나무 선반과 소박한 조명이 따뜻한 분위기를 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 마을 어귀에서 이웃 청년 김민석을 만났다. 그는 항상 단정한 차림에 밝은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다. 서연아, 오늘 날씨 좋지? 농장 일은 어때? 그의 목소리에 나는 살짝 얼굴이 붉어지며 네, 아버지랑 울타리 수리했어요. 라고 답했다.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낯선 이가 천천히 걸어오는 게 보였다. 키가 크고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였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주변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듯한 존재감이 있었다. 순간 나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민석도 그를 발견한 듯 눈살을 찌푸렸다. 저 사람, 누굴까요? 내가 속삭이자 민석은 고개를 저으며 모르겠어. 마을에 이런 사람은 처음 봐라고 말했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긴장했다. 그 남자는 우리 쪽으로 점점 다가왔고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마을에 묘하게 울렸다. 잠깐, 저기. 서연아,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다. 돌아보니 어린 동생 지우가 엄마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 김은정 씨는 환한 한복 원피스에 검은 단화를 신고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 어린 표정이 가득했다. 서연아, 어서 집으로 가자. 지우가 열이 나서 엄마가 걱정하셔. 엄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민석과 작별 인사를 나눈 뒤 가족과 함께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 낯선 남자는 여전히 마을 입구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 한편이 찜찜했다. 그 남자의 정체와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우리 가족과 이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과 호기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다. 저녁 노을이 서서히 마을을 붉게 물들일 때쯤 나는 집안에서 긴장된 마음을 감추려 애쓰며 부엌 조명 아래에서 어머니 김은정 씨와 함께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붉은 빛이 도는 실크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작은 은색 목걸이가 반짝였다. 어머니는 검은색 한복 치마에 흰 저고리를 매치해 단아한 자태를 뽐냈다. 부엌 안에는 된장찌개와 갓 담근 김치 냄새가 어우러져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서연아, 오늘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낯선 남자가 마을에 나타났어요. 아버지도 걱정하셨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그때 아버지 박동현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짙은 남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하루의 피곤함이 묻어났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오늘 농장 근처를 한 번 더 살펴봤다. 이상한 점은 없었지만 계속 경계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무게감이 있었다. 나는 아버지 옆에 다가가 제가 도울게요. 무슨 일이든 함께 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맙다. 서연아.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라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굳건한 바위를 바라보는 듯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러나 집안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갑자기 바깥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모두 동시에 놀라서 문 쪽으로 달려갔다. 밖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누구냐?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치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였다. 서연아, 여기 있어. 아버지가 나를 끌어당기며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나는 마음이 두근거리며 아버지의 등 뒤에 숨었다. 집 밖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 그림자는 점점 선명해졌다. 문 앞에 선 그 낯선 남자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깊은 눈동자를 가진 중년 남자였고 검은 코트 아래에는 깔끔한 한복 저고리가 보였다.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어렸다. 박동현 씨, 오랜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아버지와 그의 시선이 마주쳤고 나는 그 순간 두 남자 사이에 묘한 긴장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아버지가 단호하게 물었다.
낯선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옛 인연을 기억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라고 답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 밤, 우리 가족의 숨겨진 과거가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듯 했다. 낯선 남자의 말에 아버지의 얼굴에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박동현 씨, 우리 사이에 끝내지 못한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그 말에 심장이 쿵쾅거렸고 아버지의 손이 꽉 쥐어진 것을 느꼈다. 나는 벽난로 옆에 앉아 있었고 그 붉은 불빛이 내 긴 머리카락과 실크 잠옷에 은은하게 비쳤다. 발끝에는 부드러운 벨벳 슬리퍼가 살짝 보였고 손에는 아직도 차가운 차잔이 들려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바깥에 내리던 빗방울 소리는 조금씩 잦아들었다. 그때 일은 끝났어야 했다. 하지만 내가 아버지가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낯선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응시하며 그렇다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질 일들을 예감하며 몸을 움츠렸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듯 했다. 아버지가 급히 창문 쪽으로 눈을 돌리자 검은 한복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긴 흑단 머리를 뒤로 넘기며 고요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엄마, 나는 믿기지 않는 목소리로 불렀다. 그러나 그녀는 미소 대신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서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맑았다. 아버지와 낯선 남자가 서로를 경계하는 사이, 엄마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우리 앞에 섰다. 나는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엄마는 깊은 한숨을 쉬며 지제 숨길 수 없다. 우리 가족의 과거가 다시 드러날 시간이 왔다.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방 안은 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나는 그 순간 이 평범하지 않은 밤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임을 알았다. 밖에서는 다시 빗소리가 시작되었고 번개가 방 안을 순간적으로 환히 비췄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 다가올 진실과 맞서야 할 운명을 직감했다. 어둠 속에 번개가 번쩍이며 방 안 가득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머니 김은정 씨는 고요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동현 씨, 그리고 서연아. 이제 숨길 수 없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다. 나는 실크 잠옷 위에 가벼운 흰색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긴 머리는 어깨 위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렸다. 발끝에는 벨벳 슬리퍼가 조용히 바닥을 스쳤다. 이 순간 몸 안에 묘한 두근거림이 일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긴장 속에서 나는 어머니의 말을 기다렸다. 과거에 우리는 이 마을에서 감춰진 비밀을 지켰어요. 그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고 우리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죠.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 낯선 남자, 강태윤 씨는 그 비밀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 박동현 씨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몇 년 전 우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숨겨야 했던 진실이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다시 드러나려 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무게가 녹아 있었다. 나는 두려움과 호기심에 휩싸여 그럼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 이야기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다시 하나로 뭉쳐야 할 때이다. 라고 답했다. 문밖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창문이 흔들렸다. 그 소리에 모두가 움찔했고 방 안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다. 강태윤 씨가 천천히 다가와 서연아, 이제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왔다. 라고 낮게 말했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집 안 불빛이 깜빡이며 순간적으로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정적 속에서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 순간 창밖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서연아, 조심해. 누군가의 경고였다. 나는 얼어붙은 채 그 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 밤, 우리 가족의 운명을 뒤흔들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창밖에서 들려온 그 경고의 목소리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실크 잠옷 위로 살짝 걸친 흰 가디건이 갑자기 차가워진 공기에 휘날렸고 발끝의 벨벳 슬리퍼도 바닥을 살짝 스쳤다.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 방 안은 숨죽인 침묵에 휩싸였다. 누구야? 아버지 박동현 씨가 단호하게 외쳤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바람소리가 더욱 거세지며 창문을 두드렸다. 나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고 아버지 뒤로 숨었다.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우리 마을의 오래된 친구이자 나의 어린 시절 친구였던 최하늘이 어두운 얼굴로 들어섰다. 그는 평소와 달리 단정한 검은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봉투를 꼭 쥐고 있었다. 서연아, 이걸 꼭 내 손에 전해야 했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놀라며 지게 뭐예요? 라고 물었다. 최하늘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마을에 숨겨진 진실과 관련된 증거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모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버지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오래된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낯선 남자 강태윤 씨가 함께 서 있었고 편지에는 과거의 비밀스러운 거래와 경고가 적혀 있었다. 이게 다 무슨 뜻이지?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지는 무겁게 고개를 저으며 이제부터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 명확해졌다라고 말했다. 그 순간 밖에서 갑자기 차 한 대가 급하게 집 앞으로 다가왔다. 차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뛰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긴장하며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서연아,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아버지가 낮게 속삭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꼭 쥐며 다가올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 밤, 우리 가족과 마을에 숨겨진 진실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다. 어둠을 가르며 집 앞으로 다가온 차의 불빛이 창문 틈으로 번쩍였다. 나는 붉은 빛이 감도는 실크 잠옷을 입은 채 벨벳 슬리퍼를 단단히 신은 발을 굳게 디뎠다. 아버지 박동현 씨는 창문 옆에 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깥을 응시했다. 낯선 이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온 집안에 긴장감이 흘렀다. 문이 갑자기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발걸음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낯선 남자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은 한복 저고리 위에 짙은 코트를 걸쳤고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박동현 씨, 이제 끝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저음으로 울려 퍼졌다. 아버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의 앞에 섰다. 그 누구도 우리 가족을 위협할 수 없다.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아버지의 강인함에 안도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알 수 없는 불안과 함께 금단의 감정이 여전히 꿈틀거렸다. 그 순간 어머니 김은정 씨가 조용히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다. 서연아,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그녀의 눈빛에는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손을 꼭 잡으며 앞으로 닥칠 시련에 대한 두려움을 잠시 잊었다. 거실 한가운데 벽난로 불빛이 우리 세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그러나 그 따뜻함 뒤에는 무거운 비밀과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며 우리 가족의 평화는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야. 박동현 씨, 과거를 묻어두고 평화롭게 살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마주하고 싸울 것인가? 그의 말에 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 순간 내 안의 두려움과 욕망, 사랑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직감했다. 번개가 또 한 번 하늘을 찢으며 우리 집을 강렬한 빛으로 물들였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며
또 다른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다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